사무직에 종사하는 50대 A씨는 최근 극심한 어깨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직장과 집에서 크게 어깨를 사용할 일도 없고 평소 즐기는 스포츠도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여기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는데요.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십견은 50대의 어깨를 지칭하는 모호한 용어로 올바른 의학적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에서는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발생하여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이로 인하여 마치 어깨가 얼어버리는 것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서히 운동 범위가 감소하며 이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이 오십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당수의 사람이 오십견 증상이나 병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에 어깨가 아프면 나이 탓을 하거나 파스나 찜질과 같은 임시 방편으로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만성적인 어깨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오십견은 환자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의 경과를 거치면서 얼었던 어깨가 녹게 되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상당수의 환자에서 지속되는 관절 구축과 어깨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자는 2021년에 250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100만 명 이상 급증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십견 환자 중 50% 정도가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십견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1차성 오십견과 선행하는 원인이 있는 2차성 오십견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성 또는 특발성 오십견은 어깨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오십견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당뇨 및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서 발생하는 오십견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2차성 오십견은 어깨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선행하는 경우로 회전근개 질환, 석회성 건염, 연골 손상, 골절 등과 같은 어깨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수 손상,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팔의 마비나 유방암 수술과 같이 팔의 움직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십견이 아닌데 오십견으로, 오십견인 경우를 다른 질환으로 잘못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30% 정도만이 오십견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과 같은 어깨 통증을 불러오는 만큼 잘 감별해야 할 질환이 되겠습니다. 두 질환 모두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회전근개 질환이 2차성 오십견의 선행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두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를 움직일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발생하나 그 지점을 통과해서는 통증이 해소되고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에 오십견은 어깨를 움직임에 있어서 지속적인 통증이 유발되고 점진적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어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회전근개 질환은 움직임을 멈추면 통증이 즉각적으로 소실이 되는 반면에 오십견의 경우 욱신욱신하는 잔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오십견의 경우에 증상적으로 회전근개 질환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으로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을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증상 진행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염증기에는 어깨를 움직이면 통증이 있지만 어깨 관절을 비교적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동결 진행기에는 통증의 강도가 더 증가하고 어깨 운동 범위 제한이 심해져 뻣뻣해지며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3단계 동결기가 되면 통증은 많이 좋아지지만 지속되는 어깨 운동 범위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 4단계 해동기에는 뻣뻣했던 어깨 관절이 풀어지면서 질환이 해소되게 됩니다. 평소 팔이 들리지 않고 어깨 통증이 1, 2주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50견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신체 검사 등 임상적인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관절낭의 유착이나 다른 어깨의 병변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및 MRI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0견의 치료 목표는 50견의 두 가지 증상인 통증과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호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분이 통증이 심하지 않은 3단계 동결기나 4단계 해동기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어깨 관절 운동 및 자가 운동 교육이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증이 동반되는 1단계 염증기 또는 2단계 동결 진행기에 방문을 하게 되므로 염증 및 통증을 낮추기 위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경구 소염 진통제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 관절 내에 약물을 주입하여 관절낭의 염증을 가라앉혀 진통 효과를 유도하고 이후 적극적인 어깨 관절 운동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50세를 전후한 나이대에서 많이 발병하다 보니 50견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30견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젊은 층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됐는데요. 한번 굳어진 어깨의 움직임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길게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50견의 위험인자 및 선행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 및 갑상선 질환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 50견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기 건강검진을 잘 받고 만약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과 같은 어깨 자체의 질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치료, 생활 개선 등을 통해 어깨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50견 때문에 생긴 어깨 통증은 어깨 기능은 물론 운동 범위까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자유롭게 회전하며 움직일 수 있게 운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온열 치료나 온수욕을 통해 관절낭을 따뜻하게 만든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할 경우 추 운동과 같이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빙빙 돌려가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절 운동을 시작하고 이후 반대쪽 팔이나 몸통, 벽과 같은 구조물, 봉이나 수건 등의 소도구를 이용하여 자가 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하여 아픈 팔을 위로 들어 올려주거나 테이블을 이용하여 몸을 숙이는 동작을 통하여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을 오르거나 벽에 기대는 동작을 통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아픈 팔을 바깥으로 돌릴 수 있으며 수건을 이용하여 안쪽으로 팔을 돌리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어깨 도르래나 체육공원에 비치되어 있는 풍차 돌리기와 같은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깨 관절 운동의 기본 원칙은 같은 동작을 5회 이상 천천히 반복하여 진행하며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 4회 이상의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절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50견은 치료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50견은 저절로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 및 통증을 후유증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초기에 적극적인 통증 조절 및 어깨 관절 운동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십견 발병 위험이 커지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음식의 섭취가 오십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당뇨가 오십견의 강력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혈당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십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깨가 오십견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건데요. 어깨 통증이 시작됐을 때 탁구나 배드민턴, 골프 등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십견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유병 기간이 길어질 경우 통증 및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 제한과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